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한 해 평균 여수시를 찾는 관광객이 1,000만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실 있는 성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선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바다와 섬자원을 활용한 관광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한국해양문화관광산업연구원 이명찬 원장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명찬 원장입니다. 네, 이 여수하면 낭만의 도시, 또 한국해양관광도시 이런 수식어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여수시를 찾는다는 건데 여수시 관광산업의 현주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2019년까지는 그런 대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좀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수시 경우에는 2019년도에 약 한 1,350만 정도가 방문을 했어요. 네. 근데 코로나 기간에 2020년도에 한 870만, 그 다음에 970만.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는 한 1,200만 정도가 왔고요. 작년에 이제 1,000만을 돌파를 했는데 이제는 그 뭐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지역에서 좀 더 질적인 관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약 한 6%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그 요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여행을 못 하다가 네.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엔저 현상,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여행 소비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금리는 높고 물가는 비싸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여수 같은 경우에 한 6, 7% 정도가 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여수가 이제는 좀 더 좀 그 본격적으로 관광 마케팅을 해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산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마이스 산업을 확대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마이스 산업의 비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관광 정책을 새로운 것을 또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하면 네. 이제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이번에 한 크게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워케이션 센터가 1호로 네. 박람회장이 됐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올 7월 달에 관광 분야의 최고의 학회가 한국관광학회예요. 네. 한국관광학회 회원들이 한 9,000명이 되는데 그 9,000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7월 10일부터 3일간 여수 박람회장에서 학술대회를 합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기초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수시에서 이렇게 홍보가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웹드라마 제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웹드라마를 그 영화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 행사를 또 9월 달에 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관광 정책이고 아울러서 이제 마이스 산업이 저희 이제 여수가 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콘텐츠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이스 대상을 또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작년에 한 1,300건 정도의 마이스가 유치가 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한 22만 정도가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여수의 1,000만에 비하면은 22만이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그분들이 오면은 주로 그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 투숙을 하기 때문에 네. 요 체류 시간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수는 이 마이스 산업에 굉장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을 유치를 하려면은 국제 컨벤션 센터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국제 컨벤션 센터는 약 한 2,000실 이상의 그 규모가 지금 없어요. 근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수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2012년도 여수세계 박람회가 끝나고 박람회장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끝에 지금 여수관광항만공사에서 네.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거기에서 이 전시 국제 컨벤션 센터를 2,000석 이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완성이 되면 정말로 여수는 해양관광 플러스 마이스 도시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콘텐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앞서서 워케이션 센터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전남에서도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거죠. 워케이션 네네. 센터 네네. 전남 1호를 개소를 했는데 이 워케이션이 새롭게 등장한 관광 트렌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때 디지털 노마드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나 이런 그 기기에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 청년들이나 기업가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일하고 그다음에 이 휴가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됐는데요. 이 여수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남에서 1호로 네. 그 센터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이게 그 체류 관광, 예를 들어서 이제는 질적인 관광이라 그러면은 그냥 하루에 와가지고 얼마 쏘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네. 관광객들을 좀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오면 한 2박 3일, 3박 4일 또 많게는 일주일씩 있다가 네. 가고 이게 굉장히 좋은 콘텐츠입니다. 지자체에서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하고 휴가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기업이 전체가 한꺼번에 와 가지고 네. 일도 하고 휴가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좀 확장이 지금 되고 있고요. 네, 이 워케이션 도시로서의 여수시 강점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밖에 원장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관광 정책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제 여수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관광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언급할 것이 있다. 그럼 이제는 야간 관광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지 됩니다. 이 야간 관광을 잘 해놓으면 그냥 왔다가 당일치기로 가려고 온 사람들도 이거 여수에 또 새로운 콘텐츠가 있네라고 해서 투숙도 얘기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야간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를 이용한 여수를 위한 그런 그 콘텐츠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루즈도 더 많이 이렇게 유치가 돼가지고 야간 관광도 활성화되고 크루즈 산업도 같이 이렇게 동반 성장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문제는 이 계층별로 콘텐츠가 추구하는 게 다 달라요. 네. MZ 세대들은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가 액티비티 같은 건 활동을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수는 아쉽게도 MZ 세대들이 와가지고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차별화된 상품이 조금 부족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이 관광 트렌드에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조금 짚어주실까요? 이제 우리 관광 분야가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픈 기억이죠. 왜냐하면 이제 좀 관광객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 자체가 안 돼 버리다 네. 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트렌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어느 지역을 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갈 수가 없으니 네.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찾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그 용어가 촌캉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네. 또 등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자기네들의 일상 생활을 현지에 그 생활형 그 공유를 같이 하면서 그런데 같이 이렇게 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갓김치를 같이 막 담아 본다든지 이제 어떤 한옥 체험을 한다든지 뭘 이렇게 뭐 인삼을 채취를 해본다든지 요게 하나의 트렌드가 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냥 와가지고 갔는데 와가지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이 쓰레기 줍기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플로깅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탄생이 됐고요. 또 여수는 또 이제 해안가가 있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이제 쓰레기도 수거하고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이제 비치코밍이라는 그런 용어가 또 만들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어렵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트렌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트렌드가 코로나19 기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게 그대로 지금 어떤 현상으로 자리매김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가가 참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관광 트렌드가 변한다는 게 여행 수요자의 니즈가 바뀌었다는 뜻이니까요. 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여수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수시 상황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한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보배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여수는 콘텐츠가 참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각 콘텐츠별로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유익이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는 그러한 그 콘텐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수시에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행정 개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조직 개편이 되면은 여수가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신속하고 그다음에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탄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코로나 때는 그러한 좀 어떤 트렌드가 있어도 여수시 관광의 어떤 부서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네. 의사결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정 개편이 됐는데 좀 관광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무엇보다 2026 세계 섬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와 섬 그리고 해양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할까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섬박람회가 지금 2년 한 3개월 남았거든요. 3개월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간을 이제 한 달 해가지고 이제 2개월로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네.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에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선박람회를 하면 외국에서 한 30여 국에서 한 300만 정도 국내외에 한다는데 그분들한테 뭘 보여줄 것인가. 근데 이거에 대한 방향이 아직도 그 확실한 방향이 안 정해야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3년도 6월 달에 여수 세계 선박람회 종합 기본 계획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1년 전에. 네. 그러면 그게 종합 기본 계획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할까. 요 계획이 아직도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이제 그 기반 공사가 올해 한 11월이나 되면은 이제 그 주 박람회장에다가 그게 형성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때서 이제 전시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조금 아쉽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돌산지구 그 진모지구에가 지금 거기가 지금 이제 그 박람회장이 있는데 네. 교통이 문제입니다 지금. 평상시에 통계를 보면 약 한 13,000대 정도가 돌산지구 그쪽을 지나갑니다. 근데 주말에 한 15,000 정도. 그런데 이제 박람회가 시작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할 때 한 5만 대 정도가 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5만 대가 와버리면 그 일대가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이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벌써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또 특히 또 이렇게 그 주변에가 관광 시설이 많아가지고 병목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게 바로 가면은 옆에서 또 차 끼어들고 네. 뭐 하고 그래서 이 교통 문제가 정말로 잘 해결이 돼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그 이번에 가장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우리 섬에 전통적인 것이 뭔가. 네. 그 다음에 우리 섬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해양에 관련된 기후변화에 관련된 문제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잘된 거, 잘 되지 않는 거, 이런 부분은 문제점을 공유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을 해법을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제시해가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그 선박람회의 그 취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박람회가 끝나면 사후 활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생각이 아직 미치지 않고 아쉽게도 지금 진모지구 지금 그 지역에 끝나고 나면은 이것을 지금 이제 허물어 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다시 해서 사후 활용까지 생각이 돼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여수 원도심과의 상생 발전도 이 관광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지금 이제 여수는 여수 지역만 봤을 때 이제 동북권이 있고 이게 서북권이 있어요. 네. 근데 대개 이제 동북권은 이제 원도심, 구도심이라 그러고 이게 서부 지역이 신도심인데 지금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균형 발전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원도심에 이순신 광장을 중심으로 해양공원을 중심으로 돌산을 중심으로만 관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같은 원도심이지만은 여서동이라든가 문수동 이쪽은 관광객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꺼번에 몰리는 관광객들을 분산하는 이런 정책, 이런 콘텐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서북권이 지금 굉장히 지금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수의 원도심에 지금 그 좋은 콘텐츠가 뭐냐면 이순신 광장이에요. 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해양공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서북권에 주로 서북권이라 그러면 웅천, 그 다음에 선소, 합동, 장성마을, 소호 이 지역에다가도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여수시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을 분산시켜서 지역별로 이렇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수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 정책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관광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수 관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서가 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좀 신속하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광 정책이 좀 미흡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잘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10년, 20년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관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관광객 숫자에 너무나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여수 지역에 많이 더 오래 머물다 가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비중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시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이것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금 아시다시피 여수가 수산, 관광, 그다음에 산단의 석유화학 이 세 개의 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수가 좀 더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더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여수 관광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지역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면 일단 가장 불편한 것이 내가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차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1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 문제도 막 생기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막 그냥 버리기도 하니까 또 소음 문제도 발생하고 공해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인내해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여수시에서는 이제 관광 복지 차원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그런 그 정책도 많이 내놔야 되고 지역민들이 관광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제안도 하고 그래서 여수가 좀 더 이렇게 고루고루 분산이 돼가지고 관광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수 관광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롭게 도약해 갈 수 있는 밑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